자, 1장은 Y, 생각의 길, 기억의 방이라고 제가 부제를 좀 달아봤습니다. 자, 아래에 제가 공부는 왜 하죠? 라고 서브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좀 뜨끔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이가 막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거 뭐 구도 이거 배워서 뭐해? 쓸데도 없는데 뭐하러 배우는 거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당황하거나 말문이 턱 막히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아기는 어떻게 생겨랑 거의 역대급인데 질문에 좀 답변을 못 하셨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들으시나요? 맞습니다. 되게 어떻게 질문을 대답을 해줘야 될까 고민이 좀 많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네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 이런 답변을 하자니 틀린 말은 아닌데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제 1년 거의 다 돼가는데요. 특히나 지난주에는 5일 연속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권에서 1000명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정말 위협적으로 이 역병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수업이나 공교육은 이미 뭐 흩어지거나 무너진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거를 뭐 한 학기가 아니라 지금 벌써 2학기째 마무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아이들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뭐 올날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구나. 이런 부분에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아이들이 1년 동안이나 집에서 이렇게 홈스쿨링처럼 공부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겪게 됐을 때 도대체 공부는 왜 하는 거야? 라는 동기부여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요즘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영상 세대이다 보니까 유튜브나 또 뭐 게임이나 이런 어떤 시각적인 영상 매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혼자서 공부를 할 때 오랫동안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글을 보고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의미하는 뜻을 추론해서 스스로 이해한다거나 이런 능력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왜일까요? 네, 2가지로 제가 원인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교과서가 어머님들이 공부하실 때랑 현재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교과서가 바뀌었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이들이 글자를 통해서 학습을 폭발적으로 역량을 키워야 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가 가장 집중되어 있어요. 그때 거의 읽기와 관련된 역량들이 대부분 갖추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가 2015 개정교과 이후에 이제 글자 부분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그림이나 관찰이나 토론이나 뭐 생각 말하기 이런 부분의 분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과서를 차근차근히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래서 이제 교과서의 형태 자체가 바뀌어 있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초등학교 시험이 폐지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6년 동안 아이가 시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 동기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해야 될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도 학습을 통해서 겪을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이 축소된 상태이죠. 시험이 없는 것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때까지도 이어지는데 지금은 자유학기제가 아니라 심지어 자유학년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시험이 없는 상태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적당한 긴장감이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시기를 좀 길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아이들의 학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제가 자료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가 딱 중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 보시면 EBS에 나왔던 영상에서 제가 캡처를 한 캡처 화면인데 저쪽에 제목이 써있죠.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 학생도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교과서를 스스로 학습해본 경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중학교 2학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나도 시험을 봐야 되니까 공부를 좀 하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어서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특한가요? 아,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더니 마음을 딱 고쳐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네?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했던 내 아들이 집중이 잘 안 돼서 나는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잠도 줄였는데, 도무지 집중이 잘 안 돼서 평균이 30점, 40점밖에 나오지 않는 좌절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번 시험은 그거보다도 점수가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아이가 말합니다. 자포자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아이가 하려고 했는데 집중이 안 됐다는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하고자 했는데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무언가 읽고 이해가 잘 안 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내용의 글이나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어떤가요? 몰입이 되죠. 재미가 있고 빠져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도 잘 되고 술술 잘 되고 기억도 더 증진되죠. 근데 잘 모르고 처음 보는 내용이고 모르는 단어가 많이 있는 글을 읽다 보면 내가 아무리 잘 읽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나.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되돌아가고 결국은 그 책을 덮고 말죠. 어머님들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은 내가 읽기 싫어, 안 읽혀져. 그럼 그냥 덮으면 그만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게 성적표가 나오니까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아이가 하려고 하였으나 I can이 아니라 I can't가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때 공부 습관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 학습 동기부여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 이 학생의 어머님이 아이가 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나는 안 돼. 하고 싶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가 마음먹은 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학습 자존감이 하락합니다. 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영상에서. 이 앞에 나왔던 아들이 나는 기계가 좋아. 난 과학이 좋아. 나는 기계를 할 거야. 라고 기계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계는 뭐 다 그림만 있니? 이 녀석아. 기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방법도 다 글로 되어 있단 말이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죠.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 먹은 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좌절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네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또는 연애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그러려고 할 때 네가 기억하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그런 길 또는 기억하는 기억의 방을 충분히 만드는 연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배움에 대한 좌절이 발생되는 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 생각의 길과 기억의 방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공부야 라고 해주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돼가 아니라 언젠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일이 네 마음처럼 이루어지게 되도록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why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 해결이 됐다고 하면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어머님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야 또 아이의 학습 지도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매일국어에서는 학습의 기본 두 가지 원칙을 메타인지와 몰입 이렇게 두 가지로 그 학습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머릿속에 이 저장된 기억의 방에 무엇이 있고 없는지를 스스로 잘 파악하고 있는 힘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능력이죠. 이거는 학습의 기간이나 그 수련의 정도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제 확산이 되는 능력인데 이 메타인지에 대한 학습 트레이닝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아까 그 의담 학생처럼 영상에 있던 학생처럼
내가 하고자 했을 때 이거를 쭉 몰입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도 독해력이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와 몰입,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바로 잘 읽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기억하고 그리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아이들이 문제풀이 위주로만 주로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주로 문제집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문제집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읽는 행위를 되풀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자, 매일국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주고 있는지를 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뭔가를 잘 읽는 훈련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님들이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부분은 바로 독서 지도시죠. 그래서 뭐 땡땡땡 독서 토론, 뭐 땡땡땡 어디 리드 이런 데 보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자, 근데 독서랑 독해 훈련은 사실 학습 공부법인데 조금 엄밀히 말하자면 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독서나 독해나 모두 어떠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라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 독서지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독서지도 하실 때 뭐 하나요? 읽고 이해한 책을 네 감상을 얘기해봐. 뭘 느꼈는지 말해봐. 친구랑 같이 토론해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 책에 있어서 어떤 지식적인 명확한 정보를 애써서 훈련해서 기억하는 것은 조금 약한 환경입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인상적인 어떤 기억이 나는 부분을 대화로 풀거나 이렇게 주로 독서 지도가 이루어지죠. 자, 하지만 독해라는 거는 읽고 이해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읽고 이해한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애써서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독해 훈련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 치우고 말아가 아니라 읽은 것을 잘 기억하기 위한 이 부분의 훈련까지를 아이들이 글을 통해서 하는 그런 학습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뭔가요? 학습의 프로세스와 완전히 일치하죠. 읽고 이해하는 것이 교과서를 통한 아이들의 학습 예습,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의 아이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인터넷 강의 보기 전에 교과서 먼저 읽고 기본 개념을 확인하기. 이 부분이 많이 빠져 있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역량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나 또는 뭐 선생님에게 듣는 본 수업이 바로 내가 미리 예습을 한 지식 내용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수업 내용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거죠. 학습 이해도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기억의 효율성을 높여야지만 이것을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뭐를 배우고 읽었어요. 그럼 이거 읽어치우고 그냥 덮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집이야 뒤에 해설지 보면 되잖아. 아닙니다. 문제집에 있는 문제도 그렇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다 교과서 안에서 찾으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읽고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부를 하는 공부법을 익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교과서 읽으면 되겠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지금 보시는 교과서가 5학년 2학기, 지금 5학년인 학생들이 아마 이번 학기에 배웠던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5학년 있으신가요? 네, 5학년 혹시 있으면 그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너 이거 배운 거 기억나니? 한번 물어보세요. 자,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영토는 어쩌고, 영해는 어쩌고, 영공은 어쩌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 사회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자, 5학년 친구들 이 내용 배웠던 거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 저렇게 글씨가 많은 게 없었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책은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앞에서는 이거를 쭉 글자로 쭉 풀어가지고 이제 그 문어체 글로 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읽는 학교 교과서에는 이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림이 엄청 크죠?
이게 뭔가 한국에 대한 건가 보다. 같은 게 딱 직관적으로 보이죠. 그림이나 특히 영상, 이런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굳이 글을 읽지 않아도 이게 뭐구나라는 것이 그냥 이미지로 머릿속에 와서 이렇게 탁 박히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읽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세요. 조그만 진짜 자세히 돋보기 들고 들여다봐야 되는 주권,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요 귀퉁이에 요만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쭉 다 모아 훑어서 문장으로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많은 글이 된 거였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읽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그림만 보고 빈칸에 뭐가 들어야 되는지 빨리 한번 훑어보고 그냥 내가 필요한 답만 찾고. 그래서 글자를 통한 깊이 있는 사고력을 훈련할 수가 없는 체계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사회 교과서를 5학년 때 제대로 읽지 않고 어차피 시험도 없으니 나는 모르겠소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중학교 2학년 때 똑같은 내용의 사회 교과서에 나온 지문의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풀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너무 놀랍게도 아까 보셨던 그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의 내용이랑 거의 90% 이상의 싱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시작이 된 이런 어떤 지식적인 내용, 교과 내용이 이렇게 점점 확장되면서 중학교로 또 연결이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내용이 깊이 있어지면서 고등학교로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중학교 때 가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교과서를 읽되 반복해서 몰입해서 읽으면서 내가 정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계속 구분하는 훈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 교과서 트레이닝에서는 가장 처음에 어휘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아이들의 어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지금 단어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이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아는지 아이랑 한번 맞춰보세요. 어머님들은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릴 4개의 단어들은 주로 방송에서나 또는 실제로 교직 활동을 하셨던 그 전직 선생님들, 중학교를 담당하셨던 선생님들께 실제 있었던 아이들의 사례를 수집한 것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동봉하다, 고지식하다, 얼굴이 피다, 두문불출하다. 이게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면 사실 다 알아야 되는 단어거든요. 이 4개의 단어를 다 맞춘 아이가 있는지 한번 아이랑 같이 스스로 단어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얼굴이 피다였는데요. 이 얼굴이 피다를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얼굴에서 피가 많이 나서 얼굴이 피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그 생활 단어가 아니라 학습에서 쓰이는 어떤 단어들의 기반 체계가 지금 약한 것이 뭐냐면 바로 초등학교 교과서의 단어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개념이 중요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읽기에 있어서의 개념이라는 것이 바로 어휘력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읽기 전에 먼저 읽어야 될 단어를 학습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